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복지 전문 기자로 일하다 은퇴한 김현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세,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저는 잠에서 깨어 종로구 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6시가 되기도 전에 벌써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긴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줄 맨 앞에 서 계신 분께 다가갔어요. 67세 최영희 할머니였는데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 오신 이유가 뭔가요? 아이고, 기자님.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34만 원도 넘게 나온다고 빨리 가서 신청하라고 했어요. TV에서도 그런다고 하고 동네 아는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 해서 새벽부터 나왔어요. 늦으면 또 언제 받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3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항상 의심부터 하는 버릇이 있어요. 과연 정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을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죠. 주민센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도 함께 들어갔어요. 게시판에는 정말 많은 공지사항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110만 개 모집, 기초연금 신청 안내,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여름철 냉방비 지원 확대. 이게 다 진짜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어요. 20년 경력의 이지연 주임이었는데 정말 바쁘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임님, 죄송한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요즘 정말 문의가 많아서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올해 기초연금이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어르신들이 34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기준 연금액이 34만 2,510원으로 인상됐어요. 작년보다 1만 원 정도 올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정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예전에는 기준이 더 까다로웠는데 올해부터는 중산층 어르신들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만난 72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나요? 네, 그런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꿈도 못 꾸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올해 와서 알아보니까 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15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닌데요? 작지만 큰 도움이 되죠. 병원비라도 해결되니까요. 나이 들면 의료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때 주임이 더 중요한 소식을 알려줬어요. 참, 그리고 정부에서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정말요? 그게 확실한 건가요? 네,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조정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방향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잠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저는 3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교차 검증해 봤어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자료, 국회 예산 자료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길을 걷는데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가서 물어봤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기쁜 눈물이에요. 방금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신청했는데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들이 있어서 못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게 됐다네요. 이 할머니가 바로 73세 정순옥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있긴 하지만 자기 살기도 바빠서 도움을 못 줘요. 그동안 혼자 근근히 살아왔는데 이제 월 130만 원 정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꿈 같아요. 3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정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강남구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요. 도착해보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100명은 넘어 보이는 분들이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계셨어요. 복지관 김미경 사회복지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전국적으로 11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도 작년보다 30% 늘어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110만 개라니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일할 수 있는 규모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어요.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나요?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고용보험도 적용돼서 안전장치가 더 강화됐죠. 일하시다가 혹시 다치시면 산업재해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76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으니 정말 놀랐어요. 기초연금 34만 원과 합치면 월 110만 원이 넘어요. 이 정도면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죠. 설명회가 끝나고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69세 김순자 할머니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보람 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돈도 받고 기쁨도 얻고 일석이조죠.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76만 원 정도 받아요. 기초연금하고 합치면 100만 원이 넘어요. 이 나이에 이런 돈을 벌 수 있다니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었어요. 3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규모의 복지 확대는 처음 봤거든요. 과연 이게 다일까? 더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종로구에 혼자 사시는 81세 한영수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집 현관문을 보니 작은 기계가 달려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게 뭔가요? 아, 이거요? 응급호출기예요. 급할 때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도움이 와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전화도 와요. 안부 묻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한 달에 3번은 직접 와서 확인해 주고요. 정말 세심한 관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실제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지난달에 가슴이 답답해서 새벽 2시에 이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10분도 안 되어서 응급팀이 와서 병원으로 데려갔죠. 검사해 보니 별일 아니었지만 혼자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 손목에는 스마트워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원받으신 건가요? 네, 이거로 혈압이랑 맥박을 재요. 하루에 몇 번씩 자동으로 재서 병원에 데이터를 보내준다고 해요.
이상하면 자동으로 연락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기계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김영희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전국 850만 명의 독거노인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에요. 응급안전관리요원이 766만 명까지 늘어나서 한 명당 12명만 담당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한 명이 60명을 담당했거든요. 60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세심한 관리가 가능해졌죠. 그리고 돌봄 서비스 시간도 월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청소, 세탁, 장보기, 식사 준비 같은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동대문구 보건소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보건소 최재훈 팀장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늘어난 점이에요. 그리고 생계급여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변했나요? 이게 정말 큰 변화인데요. 자녀 소득의 25%를 보던 것을 10%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훨씬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신청자가 30% 이상 늘어났어요. 거기서 만난 76세 이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절실한 변화였어요. 저희 아들이 월급 3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그동안 생계급여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월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아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주긴 했지만 아들도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미안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랬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병원도 가고 약도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여름철 대책도 확인해 봤습니다. 마포구 쿨링센터에 가서 센터장을 만났어요. 올해 폭염 대책이 어떻게 강화됐나요? 쿨링센터가 전국적으로 3,500개로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2,000개였거든요. 그중 500개는 24시간 운영해서 밤에도 너무 더우시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냉방비 지원도 연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50% 증가했죠. 에어컨 구입 지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만난 78세 조명희 할머니는 실제로 도움을 받으셨더라고요. 에어컨 사는데 40만 원 지원받았어요. 20만 원만 제가 내고 60만 원짜리 에어컨을 샀죠.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응급실까지 갔었는데 올해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응급실까지 가셨다고요? 네, 열사병이었어요. 3일 입원했는데 그때 병원비만 5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폭염 관련 질병 치료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용산구 보훈지청을 찾아갔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을 위한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보훈지청 박상철 과장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올해 참전 용사분들을 위한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참전 용사 명예수당이 월 42만 원으로 인상됐고 보훈 보상금은 월 368만 원까지 나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국 17개 지역에 트라우마 상담센터를 신설했다는 점이에요. 트라우마 상담센터요? 네,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6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셨던 아픔들을 전문 상담사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상담을 받으신 6.25 참전용사,
김용호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할아버지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60년 넘게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어요. 전우들이 죽어가는 모습, 민간인들이 고통받는 모습들을 말이에요. 그동안 가족들한테도 말 못했던 것들인데 전문 상담사한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가족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왜 하냐고 했는데 제가 상담받고 나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악몽도 줄어들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는데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라는 새로운 제도도 생겼더라고요. 참전용사 자녀와 손자녀까지 교육비, 의료비,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후손들까지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틀에 걸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3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대규모 복지 확대는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틀에 걸쳐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2025년 노인복지의 변화들을 종합해보니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3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큰 변화는 처음 봅니다. 먼저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기초연금이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고 정부에서는 2028년까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고 예산만 2조 1,847억 원이에요. 독거노인 850만 명을 위한 24시간 보호망이 구축됐고 응급안전관리요원이 766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의료비 지원도 크게 확대됐어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2배로 늘어났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25%에서 10%로 완화됐어요.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는 냉방비 지원이 50% 증가했고 에어컨 구입비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해요.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서는 명예수당 인상과 함께 트라우마 상담센터까지 신설됐고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만난 분들의 얼굴에서 본 변화였어요. 73세 정순옥 할머니가 생계급여 신청하고 나서 흘리신 기쁨의 눈물, 69세 김순자 할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보여주신 환한 웃음, 81세 한영수 할아버지가 응급호출기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며 고마워하시던 모습들 말이에요. 저도 68세로서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이런 변화들을 바라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노후 보장이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자식들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평생 모은 돈으로 근근히 버텨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합치면 월 100만 원도 넘게 벌 수 있고 혼자 사셔도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고 아프시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정말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들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더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방향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요. 2028년까지의 로드맵을 보면 60세부터 64세까지 받는 장년수당도 연 120만 원씩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간병비도 2027년부터 건강보험에서 70% 지원한다고 해요. 월 200만 원 간병비 중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집에서도 병원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 모든 좋은 혜택들이 저절로 여러분께 찾아가지는 않아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실제로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복잡할 것 같아서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중산층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어디서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복잡한 절차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저도 68세로서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안 돼요.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최영희 할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늦게 신청해서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저희 같은 나이 되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가장 확실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분들이 정보에서 소외되기 쉽거든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제가 3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늘 느꼈던 건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냥 개인의 이익이지만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사회 전체가 좋아져요. 실제로 제가 만난 김미경 사회복지사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신청한 분은 혜택을 받고 모르는 분은 못 받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부 발표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좋은 시대에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당당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고, 아프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혼자 살아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세금을 내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해 애써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을 보니까 이런 혜택들을 받으면서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이제 노후가 부담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래야 다음 편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해 오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말이에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들으신 내용들 주변 분들과도 많이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